네, 안녕하세요. 메이커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지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좀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선적으로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ABS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러프한 스프린팅 촬영 자체가 전반적으로 제가 대본이 하나도 없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을 대략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끄집어내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데이터나 이런 수치들을 나열하지는 않을 거고 제 경험 그리고 저희 메이커척의 경력을 바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3프린터를 쓸 때 있어서 요새도 굉장히 좀 말이 많은 게 3프린터의 필라멘트 재료죠. 재료한테 유해 물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발암 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발암 물질은 ABS에서만 나오는 거야, 아니야 PLA에서 나오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3프린터의 재료인 필라멘트를 사용할 때 유해 물질이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옵니다. 몸에 좋냐 안 좋냐? 안 좋죠 당연히. 그래서 그거를 마시지 않고 환기를 시켜서 진행을 하는 방향성을 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무조건 이거를 쓰면 안 되냐, 그러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말고 사실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3프린터인데, 그것이 재료 필라멘트가 인체에 많이 유해하다라는 것이 알려졌다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쓰지 말아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지금 뭐 이런 유해물질 관련돼서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잘못된 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뭐 건강 염려증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3프린터를 누가 많이 쓸까요? 아니요,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미국이나 아니면은 중국, 이런 나라에서는 누가 3프린터를 많이 쓸까요? 성인, 청소년. 성인이 더 많이 쓰겠죠, 그죠? 청소년들도 물론 많이 쓰겠지만 성인들 중에서도 자기 창작물들이라든지 시제품을 제작하는 분들이 많이 쓰십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이 많이 쓰나요? 청소년이 많이 쓰나요? 사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반반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청소년들이 더 많이 쓸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서 3프린터를 쓰겠어요? 집에서? 아니요. 학교나 아니면은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서 3프린터를 쓰게 되는데, 이 3프린터를 쓸 수 있는 대상은 주로 초등생 또는 중등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왜 고등학생 빼세요? 왜 빼겠어요? 우리가 입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3프린터를 사용하는 연령층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해물질이라든지 발암물질 이런 거에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리고 뚜렷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인체에 많이 유해되면은 다 빼야 되겠죠. 그럴 확률이 좀 적지 않나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온다고 해도 적당히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보급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도 안전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ABS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ABS랑 PLA 차이점이 뭐냐? ABS가 더 몸에 안 좋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출력할 수 있는 온도나 이런 부분도 ABS가 더 출력하기 더 까다로워요. 근데 왜 우리는 굳이 ABS를 쓰냐? 첫 번째, 왜 ABS를 써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메이커척은 왜 ABS를 쓰지 않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ABS 필라멘트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왜 ABS를 쓸까요? 후가공 때문에 쓴다고들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후가공이 뭐냐, 사진 자료를 띄워서 보여드릴 건데, PLA 같은 경우는 출력하게 되면은 와블 현상이라 그래서 약간 이제 층층층해서 좀 뭔가 이렇게 계란 물결같이 뭔가 이렇게 어긋나 있죠. 근데 ABS는 일단 이게 좀 덜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높은 온도에서 출력하기 때문에 그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후가공으로 사포로 갈았을 때 PLA가 ABS보다 월등하게 좀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PLA도 많이 갈면은 매끄러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후가공 중에서 훈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아세톤을 가지고 ABS 표면을 우기는 거야. 근데 이게 PLA는 안 돼. 그래서 훈증을 하게 되면은 아세톤에다가 솜을 묻혀서
그것을 이제 통에다가 ABS 출력물을 같이 넣어요. 그러면은 이 표면이 아세톤 기체에 의해서 녹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끄럽게 변해요. 자, 그러면은 출력물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ABS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메이커처가 왜 ABS를 안 쓰세요? 2015년도, 2016년도 제가 ABS, PLA 이러한 프린터 관련된 정보들을 습득을 했을 때 어떤 3D 프린터가 좋은 거냐 하면은 ABS가 출력이 잘 되는 3D 프린터가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후가공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ABS가 출력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3D 프린터는 ABS 출력이 되게 잘 돼. 그러면은 뭔가 좋은 3D 프린터야. 이런 식의 좀 대접을 받는 흐름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표면이 매끄럽게 만들 수 있는 출력 방식은 FDM이 아니라 SLA나 SLS 또는 SLA와 비슷한 DLP 방식도 있어요. 저희 메이커척은 ABS를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출력물을 만들어야 돼. 근데 매끄러운 출력물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레진을 소재로 한 DLP 방식의 3D 프린터를 사용을 합니다. DLP 방식의 3D 프린터, 저희는 이제 포톤을 갖고 있는데 포톤을 활용하게 되면은 굳이 ABS로 출력물을 뽑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ABS로 출력한 다음에 훈중을 한 방식, 그 출력물보다 레진으로 하게 되면 높은 퀄리티의 매끄러운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ABS를 써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엄청나게 큰 출력물을 저희가 ABS 출력한 다음에 훈증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FDM 3D 프린터의 특징은 출력물 사이즈를 크게 뽑을 수 있는 거고, DLP 방식의 단점은 출력물이 한 15cm 미만으로 조금 좀 한정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사무용 DLP 3D 프린터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FDM 방식으로 출력을 진행한 다음에 그 훈증을 거쳐야 되는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큰 문제가 없는 게 재료비만 될 수 있다면은 레진으로 이렇게 파츠를 쪼개가지고 조그맣게 뽑아서 나중에 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퀄리티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메이커척은 ABS를 안 쓰냐? DLP 방식을 쓰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다. 근데 DLP 방식도 액체 형태의 레진을 고체로 만들다 보니까 독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는 절대 쓰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근데 SLS는 비싸서 놓습니다. 재료비도 비싸고 장비도 비싸고. 잠깐은 네이버에 한번 SLS 방식 3D 프린터라고 치시게 되면은 깜짝깜짝 놀라실 만한 가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세 번째, 그러면 이제 ABS는 어떻게 될 거냐? 저희가 2016년도부터 ABS 방식을 안 썼습니다. 그 당시엔 DLP도 없었거든요. 저희 공간에. 근데 왜 안 썼냐? 실제로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ABS 방식을 쓰게 되면은 냄새가 너무 심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ABS를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안에서는 쓰기에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판단에는 고등어 냄새보다 좀 더 심해요.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그래서 ABS 방식의 필라멘트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쓰레기도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고 사람 몸에 유해물질을 쌓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연구 자료도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도 있죠. 그리고 저희같이 청소년들이 배우는 기간이 많은 나라에서는 ABS 필라멘트는 잘 안 쓰게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3D 프린터 제품들 중에서도 굳이 ABS를 쓰지 않는 PLA 위주 방식의 3D 프린터만 많이 나올 수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애초에 FDM 3D 프린터를 개발을 할 때 ABS가 되는 거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제 블로그 글만 봐도 꽤 오래전부터 저희 팀은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학교가 열리고 다른 기관이 열렸을 때 ABS를 쓰는 기관이 있다면 계속해서 지적을 당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ABS 필라멘트는 우리나라에서 산업용, 작업용, 대학생들 수준이 아닌 이상은 활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PLA 필라멘트를 활용해서 후가공이 한정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커버칠 수 있는 그런 3D 프린팅 콘텐츠 또는 모델링 교육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ABS 약자랑 PLA 약자도 외웠는데 지금 까먹어가지고 홀리 엑시드 읽었는데 까먹었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홀리 엑시드 읽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앞으로 ABS 필라멘트를 쓰실 때는 꼭 조심해서 환기 유의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